중국의 경기력은 비판과 조롱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재밌어. 이 표현 재밌어. 2030년 월드컵을 가장 일찍 준비하는 팀이 되었다. 2030년.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 11회 연속 그 본선 진출 확정 지었고요. 네. 이러면서 이제 아시아들은 거의 윤곽이 굳어진 것 같아. 네. 직행한 팀들은. 그렇죠. 그죠? 네. 이제 직행이 6개 팀인데 5개 팀은 완전히 확정. 네. 한 팀은 사실상 확정. 확정. 예.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쭉 보면서 해볼게요. 3차에선 A조. A조에서는 일단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이 그냥 확정. 뭐 그리고 이란은 일찌감치 확정을 지었었고, 그렇지. 일본하고. 여기에 더해 이제 우즈벡도 뒤이어서 확정을 한 거죠. 우즈벡은 이러면 사상 최초 월드컵 본선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즈벡은 그 어린데 연령대부터 되게 좋아 사실. 예, 지금 잘 만들어 가고 있죠. 이번에도 보면 11골 7실점. 그러니까 뭐 이게 폭발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팀. 끈적하죠. 자, 우즈베키스탄. 근데 이게 이렇게 이번에 보면 사상 최초로 올라온 팀들이 꽤 되는 게 그렇죠. 월드컵 본선 팀이 48개로 늘었잖아. 네. 그리고 4차 예선으로 간 팀들도 대부분 보면 월드컵과 인연이 없는 팀들이긴 해요. 이제 4차 예선이라는 게 이번에 직행 못한 팀들이 4차 예선 가서 거기서 또 해가지고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웃긴 게 역설이야. 중국 본선에 끌어가려고 피파가 늘어났더니 중국은 똑 떨어지고. 네. 이따가 중국 얘기도 합시다. 네. 자, UAE와 카타르. 여기는 이러면 그냥 둘이면 4차 예선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카타르는 로페테기 감독이 있는데 여기도 한참 뭐 아시안컵 우승하고 뭐 이럴 때는 카타르도 월드컵하고는 인연이 없었죠. 그러니까 지난 카타르 자국 월드컵이 최초였어요. 그때 참 멤버 주고 준비 많이 했다고 했는데 네. 또 조별리그 탈락하고. 예. 그래도 어쨌건 이번에도 자력으로는 아직까지는 본선 확정이 아직까지는 안 된 거죠. 3차에서는. 두 팀 다 이게 돈 많은 데인데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네. 키르기스탄하고 북한은 떨어졌습니다. 예. 자, B조. 우리 대한민국. 그다음에 이제 요르단 확정. 예. 자, 우리는 제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말씀드렸는데 그냥 통산으로 따질게요. 월드컵이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부터 시작했는데 어쨌든 뭐 11회 연속 본선 진출했던 팀들 모든 역사를 다 따져보면 우리가 6번째라네. 브라질, 독일, 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스페인. 예. 이탈리아는 이제 예전에. 예. 지금 2회 연속 못 나오고 있긴 한데 그렇죠. 네, 그 전까지 14회 연속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11회 연속 본선 진출했던 나라는 역사상 예. 우리가 6번째다. 그리고 우리가 54년 스위스 월드컵까지 하면 통산 12번째인데 당연하게도 아시아 최다 본선 진출이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요르단도 이번에 최초죠. 네, 최초입니다. 아, 최초가 맞네. 진짜. 요르단은 어떻게 이렇게 최초로 올라왔다고 봐야 되나? 요르단이 그래도 지난 아시안컵 때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 우리를 탈락시키기도 했었고, 예, 그때 잘 만들었던 게 크긴 하죠. 그리고 여기도 약간은 조금 황금 세대에 가깝기도 하고요. 요르단이. 그러니까 뭐 알타말이랑 알라이마트, 알오란. 그다음에 또 뒤쪽에 야잔도 있고. 그렇죠. 예산도 있고. 아, 예. 멤버가 좋네. 예. 예, 물론 뭐 감독이 아무타 감독이 이제 그만두면서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었으나 같은 국적에 같은 전술을 쓰는 감독 셀라미를 데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그래도 나름 신경을 썼던 것들이 네. 도움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르단도 이제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지으면서 우리나라와 요르단이요 동시에 이제 확정한 거니까 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개최국 3개 즉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자동 진출이니까 네. 거기를 빼면 6번째로 요르단과 대한민국이 본선 진출 확정 지은 나라랍니다. 우리가 일본,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이란, 우즈베키스탄에 이어서 네. 됐고요. 자, 그런데 이라크, 오만, 팔레스타인 여기는 아직 누가 4차 예선 갈지는 이라크는 정해졌죠. 이라크는 정해졌다. 예, 이라크는 정해졌고 오만과 이제 팔레스타인 중에 한 팀. 승점 1점 차. 예. 아하, 맞대결이 또 있으니까 예. 만약에 팔레스타인이 올라오게 되면 되게 이것도 이변이겠다. 팔레스타인 사실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죠. 사실 여기는 비전을 확실히 봐도 우리만 빼면 다 중동 국가들이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좀 그랬던 조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요. 약했던 조였다는 게 아까 요르단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월드컵 만약 이번에 처음 확정인데 이라크도 1986년 월드컵이 유일했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도 당연히 없고요. 예, 오만도 당연히 없고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사실 좀 소란조에 있었지.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됐고. 자, 일본이 있었던 C조로 한번 좀 가보면, 일본은 뭐 일찌감치 확정 지었었고, 네. 여기는 호주가 2위인데, 3위 사우디아라비아와 3점 차란 네. 말이에요. 근데 두 팀이 맞대결이 있어. 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맞대결에서 사우디가 호주를 잡으면 승점이 같아지면, 그러면 이제 골득실을 따지게 되는데, 근데 현재 골득실이 호주가 플러스 8이고, 사우디 형. 0입니다. 여덟 8골 차 차이. 그러니까 4골 차로 이겨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득점 보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다득점까지 해도 호주가 앞서네. 예. 그러면 5골 차로 이겨야 돼. 그렇죠. 5골 차로 이겨야죠. 그래서 저희가 예. 5개 팀은 확정이고 나머지 한 팀도 사실상 확정이라는 게 호주 얘기한 거예요. 예. 호주가 사우디 최종 경기가 보니까 원정이야. 사우디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5골 차로 진다는 거는 조금 현실적이지 않죠. 왜냐면은 호주가 또 끈끈한 팀이잖아요. 여기도. 맞아. 예, 여기도 골을 잘 못 넣어서 그렇지 수비력은 좋은 팀이다 맞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는 호주 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호주 본선 직행에 사우디랑 인도네시아가 이제 4차 예선으로 갈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왜냐면 바레인은 못 넘어와요. 승점이 이미 4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예. 중국도 탈락 확정이에요. 탈락이죠. 바레인과 중국은 지금 탈락 확정입니다. 자, 여기서 중국 얘기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중국은,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파가, 야, 우리 돈 좀 벌어보자. 중국의 자본과 인구를 월드컵으로 끌어당겨보자. 그래서 본선 진출국을 48개로 늘렸고, 방식도 이렇게, 야, 웬만하면, 야, 3차 예선 통과 못해, 그럼 4차 예선. 4차 예선 통과 못해, 그럼 뭐, 이렇게 플레이오프, 막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났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4위 안에 못 들어간다고? 이번에 인도네시아에게 지면서 탈락 확정된 거잖아요, 중국이. 그렇죠. 지난밤에. 예. 인도네시아에게 진 게 38년 만이랍니다. 근데 여기에 좀 웃긴 게 인도네시아의 경기에 여기 그 세르지뉴인가? 뭐 그 있잖아. 브라질에서 이게 데려온 선수. 아니면 브라우닝, 뭐 중국 혈통의 또 영국에서 태어난 선수. 예. 아니, 그다음에 감독도 이반코비치. 다 해도 안 돼. 이 인도네시아와 경기하는데 유스팅 하나 때렸다. 그리고 재미난 게 중국의 신화스포츠가 이 경기 끝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자, 중국이 한 경기를 남기고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국가대표도 그러니까 중국이죠. 중국의 경기력은 비판과 조롱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재밌어. 이 표현 재밌어. 중국은 2030년 월드컵을 가장 일찍 준비하는 팀이 되었다. 2030년. 2030년 월드컵을 가장 먼저 준비하는 팀이 됐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경기가 충칭에서 있나 봐. 충칭 스타디움은 난처해졌다. 이제 무의미한 한 경기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환보를 외치는 팬들이 늘고 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면서 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반코비치가 감독이잖아.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은 수표를 들고 인생의 은퇴를 즐기러 갈 수 있게 됐다. 중국을 월드컵으로 데려갈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무지하고 무모한 허풍이 됐다. 1년이 넘게 지휘하면서 주전도 없고 전술도 없었다. 이렇게 결국 감독 탓을 좀 했는데 이게 감독 탓한다고 됩니까? 중국이 뭐 돈으로 선수를 안 데려왔습니까? 감독을 안 데려왔습니까? 막 브라질 선수들 다 데려오고 막 그랬는데. 사실 명장들도 많이 데려오기도 했었죠. 뭐 예전에 리피부터 시작해서. 예. 그런데도 안 됐었던 거잖아요. 아니 이게 진짜 우리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이거 왜 그럴까? 이렇게까지 어떻게 꼴찌를 하지? 우리 뭐 얘기했지만 뭐 부정부패. 예, 그렇죠. 너무 심하고. 그런 것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도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크고요. 관시라던가 뭐 그런 그렇죠. 이슈들도 많고. 그런 게 이제 부정부패로 이어진다든지, 그렇죠. 예. 불공정으로 이어진다든지. 그렇죠. 난 그리고 이게 중국 슈퍼리그가 뭐 옛날에 뭐야 축구 굴기 시진핑이 한다고 할 때 그 축구 굴기라고 그래가지고 돈으로 막 기업들 해가지고 막 돈 집어넣으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한 방울 해결하려면 안 돼. 그렇죠. 모든 팀들이 보면 리뷰를 할 때 유스 팀 이렇게 쭉 가서 쭉 가야죠. 가야 되는데 그때 슈퍼리그 키우는 것도 돈 한 방. 그다음에 대표팀도 그랬더니 어떻게 하기로 했더니 야 브라질 선수를 귀화시켜 한 방. 이래서는 정체성도 없고 뭐가 없는 것 같아. 그마저도 그걸 쭉 가기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또 이제는
그렇게 투자도 안 하잖아요 예전만큼. 그러니까 한 방에 그게 네. 문제야. 한 그러니까요. 방에 했는데 안 되면 그냥 야 그만해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요. 중국은 진짜 안 된다. 진짜 망했다. 이런 얘기 해드리고요.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지었으니까 향후 일정이 이제 대략만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달입니다. 7월에 동아시안컵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하죠. 용인에서 남자는 열리게 되는데 일본, 중국, 홍콩과 경기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국내파 위주로 될 거예요. 네. 나 요때 실험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 저도요. 그렇죠? 이제 여기는 그때 안 써봤던 선수들 중심으로 하면서 전술도 사람도 한번 새로운 거 한번 해보자. 9월에 미국 갑니다. 네. 그래서 멕시코, 미국과 평가전. 요때는 이제 아무래도 A매치 주간에 열리니까 그렇죠. 유럽파 합류시켜서 예. 그 7월에 했던 좋은 선수들 묶어서 예. 해야 될 조금 것 같고. 그러면서 수비적인 테스트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수비적 테스트는 왜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선을 아, 예,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렇지. 예, 그리고 이때부터는 정말 옥석 고르기에 나서야죠, 완전히. 진짜 본선 모드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이 평가전이 내년 월드컵이 열리는 미국에서 한다는 예,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11월에는 아마 평가전 하게 될 거고요. 예, 그때 일단 브라질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죠. 아, 맞아. 그때 뭐 브라질, 예, 아르헨티나 일본 그렇게 묶어가지고. 와, 예, 근데 아르헨티나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해요. 중국하고 얘기들, 묶여있지? 예, 그렇게 묶여 있어가지고 아마 중국, 일본으로 묶일 것처럼 보도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아르헨티나 쪽 보도를 보면 야, 근데 어쨌든 뭐 그게 브라질이건 아르헨티나건 그 뭐 브라질만 돼도 얼마나 좋아. 다 붙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 좋지 그래. 일본 부럽다. 너무 좋지. 일본 두 개 다 붙는 거야? 일본은 그럴. 아, 일본 준비 너무 뭐 일본 얘기 그만합시다. 네. 그리고 예정입니다. 야, 올해 그러니까 11월 평가전 끝나면 1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네. 그때 저 추첨합니다. 예, 북중미 월드컵 예, 어느 조에 들어갔느냐. 근데 이번 그 월드컵은요, 북중미 월드컵은 48개로 늘어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는 8개 조로 4개 팀씩 해가지고 32개 팀이 가서 이제 이기면 16강 이렇게 치렀잖아. 그래서 우리가 16강으로 가자 이게 목표였잖아.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48개 국가니까 어떻게 하냐? 4개 팀들씩 12개 조로 나눕니다. 그렇죠. 늘어났어. 네, 그래서 12개, 거기가 조별리그야.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 48강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12개 조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고 예. 똑같아요. 4개 팀씩 있는데 1, 2위는 어디 가네? 그게 32강이야. 32강. 이제 조별리그 통과하면 16강 예. 가자가 아니라 32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3위 팀들 중에 그러면 12개 조니까 12팀이잖아. 예. 그 중에 상위 8개. 자, 그러면 자, 12조 이거 복잡하다. 그냥 어쨌든 24팀 플러스 8개 팀 3위 와일드카드 이러면 이제 32팀이 예. 되잖아. 그러면 32강부터가 토너먼트로 갑니다. 예전 우리 선발이 되지. 24강일 때 그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때는 6개 조에서 3위 4개 팀이 올라갔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뭐 요거만 하시면 돼. 늘어나서 12개 조별 리그부터 하고 이기면 통과하면 32강 토너먼트. 누구랑 1대1로 붙어가지고 사다리 대진 탄다. 32강부터.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부어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1년 이제 남았습니다. 보강해야 될 거 뭐가 있습니까?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 일단 저는 황인범 파트너. 삼선 조합 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흠. 예. 그러니까 뭐 밸런스를 잡을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공격적인 구성을 할 건지 저는 심지어 중원 구성을 박 의원님이 아까 후토크 때 얘기했던 것처럼 역삼각형 형태로 바꾸는 것도 고려는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간에 중원 구성을 확실하게 자리 잡을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박용호, 황인범 조합이었는데 그냥 그걸로 갔는데 뭐 박진섭도 좀 넣어보고 예. 아니면 아예 전문 그냥 수비형 미드필더 없이도 한번 예, 해보고. 쓰리 미들로 가던 이거 선택을 해야 된다. 오케이. 아마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은 박용우로 계속 갈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지난 그 3월에 있었던 이 월드컵 예선에서도 조금 문제점을 드러냈었고 이번에도 박용우 선수 빠지고 김진규 들어오면서 물론 뭐 그때 퇴장 당한 그런 것도 있긴 했지만은 더 나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월드컵 본선에 맞춰서 조금 해야 된다. 특히 자. 상대가 압박을 강하게 들어올 때 오늘 이라크가 좀 초반에 압박을 강하게 왔잖아요. 퇴장 당하기 전까지 그때 좀 그 후방 빌드업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전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황인범 선수 파트너, 즉 중미 조합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또 이제 최전방 공격수도 조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
사실 초반에 주민규 좀 쓰다가 요새는 오세훈 쓰는 거죠. 예. 그다음 오영규를 약간 조커로 쓰는. 항상 주민구 오세훈 그 타겟형 공격수를 번갈아 가면서 세우긴 했었거든요. 그러다 요새는 오세훈으로 조금 쭉 가는 경향성은 있긴 한데, 우리가 이런 그 타겟형 공격수를 세워서 하는 전술로만 과연 본선에서 통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은 있긴 하거든요. 아시아 무대에서는 확실히 오세훈 선수가 높이에서 강점을 보이긴 했는데, 그렇지. 예, 이게 아시아 무대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오세훈 선수가 아시아에 씹어 먹어. 예. 근데 만약에 월드컵 본선 가면 그 정도 떡발은 유럽은 흔해. 예. 거기다가 또 오세훈 선수가 나옴으로 인해서 오세훈 선수가 저는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나치게 롱볼에 의존하는 경향성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도리어 오영규 선수가 나오면서 이번 경기에서도 내려와서 풀어주는 모습도 있었고 측면으로 빠져가지고 문선민과 2대1 치는 장면들도 있었고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오영규를 아예 선발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오케이. 다른 방식으로. 오케이. 이거를 아마 그러니까 다음에 있을 미국 그 평가전, 미국 멕시코 평가전 이때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규성 선수가 너무 오랫동안 그 수술 후유증 때문에 있는 게 좀 아쉬워. 네. 같이 결합해서 막 여러 가지를 점검해보면 좋은데. 네. 자, 세 번째. 컨디션 관리 결국은 부상이나 베스트는- 컨디션 관리. 예. 이것도 현실적으로. 예. 근데 이거 참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하기 어렵긴 하는데, 근데 어떤 좀 해봐야 될 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뭐 팀도 새로 찾을 필요성은 있고, 그러니까 이강인이라던가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예, 못 새 뛰니까. 예, 새 소속팀 가가지고 뛰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릴 필요성도 있고, 또 부상 관리도 중요하고, 결국 부상 당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지난 독일 월드컵 당시에도 김민재 선수랑 권창훈 선수가 월드컵 앞두고 부상 당해가지고 그 둘의 공백이 신태용 감독도 나중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둘이 월드컵 앞두고 부상당한 게 너무 컸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예, 부상 관리도 중요하죠. 특히 최근 김민재 선수의 고질적인 아킬레스 건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손민 선수 최근 부상 그런 것들 고려하면은 관리도 정말 잘해줘야 된다. 근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완벽하게 대표팀 차원에서 통제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예. 네, 선수들도 예. 어떻게 하긴 해야 되는데 하지만 서로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좀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 예. 그러니까 선수들도 예를 들면 못 뛰고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 뛸 수 있는데 판단을 좀 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 자기 어떤 부상이 돼. 그리고 대표팀도 그런 거 있잖아. 조금 이제 체력적 부담 있을 때 예. 이제는 뭐 평가전 같은 데서는 조금 쉬게 한다든지 예. 이런 식의 판단 서로가 조금씩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한범 선수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센터백. 예, 왜냐면은 그러니까 2선은 그래도 우리가 좀 많잖아요. 2선은 많기 때문에 뭐 결혼이 발생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센터백은 저는 이제 조유민 선수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올라왔다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보면 조유민 선수는 여유 있게 하더라고요. 도리어 아하. 권경현 선수가 조금 저는 장면들은 있긴 했었거든요. 계속 주전으로 나오다 보니까 자신감도 올라온 것 같고 이태석 선수도 최근에 계속 주전으로 나와서 그런지 조금 자신감이라던가 수비력 같은 것들이 올라온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김민재 선수가 안 좋을 때 그럴 때 이제 조금 다른 옵션도 필요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좀 센터백 자원들이 나이가 있는 편이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한범 선수가 최근에 미투일란에서 폼이 좋으니까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근데 센터백은 갑자기 이렇게 주전으로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안배라든지 네.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A팀, B팀을 돌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거기는 풀이 넓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도 이제는 확정 지었으니까 네. 좀 더 여유 있게 한번 돌리면서 관리를 한번 해보자. 네. 이런 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죠. 네. 네. 진심으로 전해주는 짜릿한